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7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신헌법 이후에 8차 개정헌법의 역사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차 개정헌법이 있기 전에 한국의 역사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72년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고 2년 뒤인 1974년 8월 15일 날 8.15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제1교포였던 문세광의 총에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은 여전히 좀 논란이 있어요. 이 유경수 여사 피격이 문세광의 총에 맞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 전이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8.15 기념식장에서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아시다시피 1월 20일 김신조 사건을 한번 겪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굉장히 극도의 그 정신적인 혼란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야당이라고 불렸던 유경수 여사가 8.15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격이 됩니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은 그 총알이 쏟아졌을 때 대통령이 연단 뒤로 숨었는데 밑으로 숨었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연단은 모두가 다 방탄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든 그 연단은 방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숨었고 문세광이 어떤 청중의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청와대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제 체포가 되고 유경수 여사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옮겨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8.15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가 끝나고 유경수 여사가 이송된 병원으로 갔지만 이제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어찌됐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74년에 일어나고요. 유경수 여사 피격 이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 모습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여전히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님을 정말 사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 요 앞번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의 역할, 즉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드의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살해되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도 함께 이제 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12.6 직후에 현장 검증을 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유신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총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부하 중에 한 명이 김재규입니다. 가장 아꼈던 부하. 그래서 가장 아꼈던 부하여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을 맡겼는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자기가 아꼈던 사랑하는 부하에 의해서 이제 피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박자를 이렇게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18년 동안 이제 우두머리 정자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바를 정자를 쓰시죠. 그래서 5년을 더 하려다가 희자가 자기 기자에 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는 그
내용이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혹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칠판에 하나를 쓰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11.6 사건으로 유신헌법이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이제 머물고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79년 10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제교에서 시당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봄이 오나 했었는데 전두환 군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또 한 번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는 정확히 2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뒤에 약 20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멈추게 하는 이런 역사의 비극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의 계엄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격렬히 저항했던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5월 18일 날 일어나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고 실종되고 부상을 당하는 상황들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계엄을 전국에 확대한 이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음모는 그거였죠. 대통령이 시해됐다. 그리고 전국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 국가를 정상화시킬 만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고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국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 정책들은 이 국가보위에서 결정이 되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개헌안을 작성하고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1980년 10월 27일 날 공포가 되고 새로운 8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입니다. 아마 낯선 인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고 뭐 유학성 뭐 이런 등등의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 뭐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 사람들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고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내란 음모를 일으킨 반란군. 이 주역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비극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운데 이렇게 체포돼서 가시고 있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입니다. 대장이면 별이 4개입니다. 별이 4개인데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잡혀가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시켜요. 강제 전역을 전두환이. 근데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잡혀간 이유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전두환 그때 당시에 소장의 움직임을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왠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전두환을 시골 외진 곳에 부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두환 그때 당시에 소장이 전두환 장군이 눈치를 채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 반란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5공화국, 4공화국 이런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별이 4개입니다. 참모총장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무사령부였던 이제 군인들이 뭐 기껏해봐야 무궁화 2개의 뭐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버리는 이 사실은 군대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일으키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잡혀가고 육군 대장이었는데 2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강제 전역을 전두환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12.12 군사 쿠데타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장군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사령관이고, 가운데 있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수방사령관 장태환 소장, 그리고 오른쪽이 제9공수여단장이었던 윤홍기 준장이 모습인데요. 유일하게 노태우 그 당시 노태우 소장 밑에 있었던 여러 공수여단 중에 유일하게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수부대가 바로 윤흥기 중장이 이끌었던 제9공수여단입니다. 그리고 이 정병주 소장, 장태환 소장, 윤흥기 중장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강원도에 있었던, 경기도에 있었던 공수부대들이 한강 다리를 넘은 것을 이분들이 수방사와 특전사를 동원해서 다리를 막아요. 못 오게. 그리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쿠데타를 막았던 주역들이고, 여기 있는 정병주 소장 같은 경우는 전역을 하시고 계시다가 야산에서 변사자로 발견이 돼서 의문사를 당한 분이 정병주 소장이고요. 장태환 수방사령관은 그 이후에 뭐 정치도 조금 하시다가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한 사진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던 제9공수여단장이었던 윤홍기 준장에게 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윤홍기 준장과 함께 쿠데타를 막으려고 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준장은 별이 하나입니다. 유이 이제 준장부터 우리가 이제 장군이라 부르는데요.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낯이 익으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전 구공수 여단장이라고 지내던 그때 당시에 노태우 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역사의 아이러니한 사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실어놨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차 개정헌법은 일단 아시겠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일들이 있어서 헌법이 되게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보시면 총강에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이 신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정권은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본권이 신설이 되는데요. 행복추구권, 그러니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정 임금 조항,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던 구속적부심사 제도가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도 다시 강화됩니다. 물론 이제 명목상의 강화긴 했지만 국정조사권이 신설이 되고 각 정당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헌법에서 마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두환 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 박수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장충체육관인가 올림픽공원에선가 올림픽체육관에선가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박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두환 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8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8차 개정헌법은 보셨던 것처럼 정당성이 없는 정부이다 보니까 뭔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전두환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있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권을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한 시위들도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빨리 그 대한민국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을 손질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헌법에 또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각종의 기본권들이 신설이 됩니다. 보신 바대로 행복추구권, 적정임금권, 이런 기본권들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는 비록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정부보다 더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개정한 것, 8차 개정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8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공화국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9차 개정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제5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9차 개정헌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비록 헌법 개정은 9차에서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한 3번 정도의 수업 기회가 더 남았는데 8차, 9차, 10차. 근데 요 3번의 기간 동안에는 이 9차 개정헌법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들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한국의 현대사의 흐름들, 각각의 정권들 하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가지고 남은 3번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에 여러분들의 오늘을 꼭 입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이 한국 헌법의 과거와 일맥상통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한국 헌법이 이런 역변의 어떤 경랑 속에서 지내오면서 오늘날 헌법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헌법이 잘 갖춰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